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타트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Y 컴비네이터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유튜브 영상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AI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봐야 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 AI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기보다는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YC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언이나 사례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네, 맞아요. 이게 뭐 예전의 클라우드나 모바일 혁명처럼 지금 AI가 가져올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딱 와닿았던 게 AI를 그냥 뭐 새로운 아이디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뭐 클라우드처럼 모든 스타트업이 당연히 써야 하는 기본 도구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맞아요. 핵심 사업 자체가 AI가 아닐지라도 그 내부 운영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이제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 예시로 주택소유자협회 HOA 관리회사가 나왔었죠?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AI 회사가 아닌데도 내부 문서 처리나 뭐 그런 반복 업무에 LLM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AI를 기본 도구로 봐야 한다는 의미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핵심은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고객에 어떤 문제를 풀어줄 거냐, 또는 우리 운영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오픈 AI 같은 외부 API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걸로는 뭐 스타트업의 운명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기존 사업의 어떤 부분을 AI로 확 개선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적용 지점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벗,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피벗이요. 이게 무작정 요즘 AI가 유행이니까 우리도 AI 아이템으로 바꿔보자. 이건 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맞아요. 특히 뭐 고객이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50번째 고객 지원 챗봇 회사나 해볼까? 이런 접근을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그쵸. 차별점도 없고 그냥 기술만 따라가는 셈이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성공적인 피벗 사례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금융 투자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랬다가 화상회의 생산성 도구 슈퍼파워 되었죠. 그걸 거쳐서 결국엔 AI 음성기술 회사 베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야기요. 네네, 배피. 이게 단순히 그냥 AI가 뜨네 하고 아이템만 바꾼 게 아니더라고요. 이 팀이 원래 토론토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아예 거점을 옮겼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AI 커뮤니티에 완전히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 감지를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실행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베이 에어리어냐는 거죠. 영상에서 유독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AI 분야의 혁신이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야 최신 기술 동향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핵심 인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지금 이게 가능하구나. 이건 아직 좀 멀었구나.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에어비앤비랑 핀터레스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재밌었죠?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그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엄청 중요했는데 마침 바로 아래층에 핀터레스트가 있었고 거기가 SEO 최고 전문가들이었다는 거. 그런 우연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냥 이메일 보내고 뭐 링크드인으로 연락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와 깊이라는 거죠. 네트워킹의 밀도가 달라요. 그럼 꼭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뭐 그게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몇 주라도 직접 가서 머물면서 그 커뮤니티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관련 미트업이나 해커톤 같은 데 가보라는 거죠. 현장의 그 에너지, 분위기를 느껴보라는 거군요. 네. 만약에 여러분 중에 AI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조언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AI 적용 사례들도 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UI,
그러니까 앱 화면 같은 걸 여러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리플렉스라는 회사? 아, 리플렉스. 네. 그리고 AI가 보안 엔지니어 역할을 대신해주는 개코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건 특정 전문 기술을 자동화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걸 AI가 해내는 거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업무 흐름, 워크플로우를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것도 있었죠.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상담원들 돕는 AI요. 이게 되게 복잡한 업무인데 그걸 AI가 도와주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이런 건 해당 분야의 문제를 아주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의료 분야의 잠재력이 되게 커 보였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주목해서 봤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여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막 옮기고 정리하고 이런 단순 반복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하고 있군요, 그걸?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의사소견서랑 환자 정보를 싹 요약해서 보험사에 사전 승인 요청 보내는 거. 이걸 자동화하는 타라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와, 그거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요. 그렇죠. 이런 행정적인 업무 부담만 줄여줘도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치 창출인 거죠.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요. 아니, 근데 이런 기회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아,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조언이 진짜 현실적이고 재밌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냥 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 옆에 딱 앉아서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컴퓨터로 뭘 하는지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몇 시간만 봐도 된다고요. 아, 엮여서 그냥 본다? 네, 뭘 그렇게 막 짜증내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지, 그걸 보면 아, 저거 AI로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그냥 바로 떠오를 거라는 거죠. 와, 진짜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환자 관리에도 AI가 쓰인다는데 예를 들면 병원 방문하고 다음 방문 사이에 AI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환자 상태 괜찮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예약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AI가 전화를 건다고요? 음성 AI로? 네. 그런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의 흐름을 과거의 큰 기술 변화들이랑 비교하는 관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역사적 관점 중요하죠. 2010년대 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막 도입될 때나 아니면 아이폰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을 때랑 지금 AI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기술 전환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큰 기술 변화의 시기를 직접 경험해본 창업가들은 지금 AI가 가진 잠재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고요. 하긴 그때도 이게 되겠어? 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 항상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탄생해왔죠. YC는 아마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의 창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YC의 이야기를 쭉 따라서 AI와 스타트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AI는 분명히 엄청난 기회가 맞는데 성공은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에 잘 적용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커뮤니티 속에서 실행하는지 그리고 진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 유행만 좇아서는 안 되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생각할 거리 질문인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가 점점 더 많은 전문 기술이나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대체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종류의 기술이나 역량이 더 중요해질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AI와 함께 일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법,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 예를 들면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